중에서 쓸 수 있는 소스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 다른 여러 가지 털들을 같이 섞어서 쓰게 되는데요. 여기도 많이 써요. 주로 많이 써요. 오염 안 되냐고요? 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모발 이식하고 두피랑 머리카락 보는 의사 류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스로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을 때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때 수술에 관해서 얘기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수술이 필요한 단계와 그렇지 않은 단계로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는 거는 보통의 우리가 중등도 이상의 탈모가 됐을 때 수술을 좀 해보자 고려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중등도의 탈모의 정의는 머리카락들로 이렇게 두피를 막 가리는데 두피가 반 정도 비쳐 보일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요런데 보통 여기 M자 탈모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가려도 이렇게 막 비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수술할까? 할 때 해도 되는 거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저도 고민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국가수술 정리를 하면 최대한 버티다가 이제 40대가 되면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수술 이후의 상황들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기존의 머리카락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빠질까를 염려하면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머리카락들이 좀 더 덜 빠지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존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보존 치료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즉 어리면 어릴수록 걱정하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원래는 좀 나이가 든 다음에 탈모 속도가 좀 더 줄어들고 나면, 또는 탈모가 완전히 멈추고 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게 어떠냐가 보수적인 중론이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좀 더 니즈가 강해지거나 좀 더 빨리 수술하시고 싶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연령대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빈 곳들이 보일 텐데 어떡하죠? 수술하고 싶어요. 이제 취직하시기 전에 면접 볼 때 이게 의외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런 경우가 너무 신경 쓰여서 오시는 거죠. 연예인요? 저희 병원은 공식적으로 연예인들이 오시는 거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비공식적은 당연히 많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뒤통수 머리의 일부 지역들, 우리가 안전한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하신 외국의 선생님께서 여기는 안전하자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요? 따라가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뒤통수의 일부분 머리카락들이 경험상 시간이 지나고 탈모가 돼도 잘 빠지지 않고, 이걸 빠지지 않은 원인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DHT라는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 호르몬이 머리카락들이 빠졌을 때 원래는 그 주기가 있어서 다시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다시 자라나려는 성질들을 계속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DHT량이 분포량이 많은 곳들이 탈모 패턴을 일으키면서 빠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하자, 안전한 곳, 세이프티 존을 위주로 머리카락들을 뽑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뒤통수 머리를 주로 쓰게 됐고, 없죠. 그게 함정이죠. 뽑은 자리는 이미 뽑아내서 적출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낭세포들을 아예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낭세포들이 없으니까 그 자리는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죠. 티나죠? 티 안 나게 잘 뽑아야죠. 티 안 나게 잘 뽑자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적절하게 한 곳에서 많이 뽑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여러 곳들을 뽑자. 두 번째는 그래도 밀면 티날 텐데가 있거든요. 그래도 완전 밀면 티나요. 저는 비절개 모발 이식 한 컷 하나씩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뽑는 걸 하니까 제가 뽑아낸 자리들은 1mm 이하의 아주 똥구뱅이가 남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화이트 닷, 왜냐하면 흉터가 좀 더 흰색으로 변해 있거든요. 살색보다. 이거는 좀 더 좋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 흉터라기보다는 머리카락이 있다가 없어진 자국 같은 거죠.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흉터예요. 저는 비절개 이식을 하니까 이 동글뱅이 흉터가 남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수술에서는 비절개가 아니라 절개 수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모판을 떼서 이렇게 꼬맨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을 심는 수술이 있어요. 여기를 꼬매잖아요. 그러면 일자의 흉터가 남겠죠. 이렇게 쫙. 그것도 흉터죠. 이제 제가 없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은 저는 이거 구멍 뚫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술자예요. 이 구멍 뚫는 것 자체도 한계가 우리 거에서 뽑아서 우리 거에 심는 거잖아요.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우리 걸 하나 뽑아요. 그다음에 은행이 보관해. 그래서 심고 싶으면 이거를 막 늘려요. 그러면 그거 심으면 되겠죠. 그게 지금 되나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있죠 아직. 네, 근데 그게 되면 전 없어져요. 무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자랑을 하자면 저런 걸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뽑는 게 개수가 부족할 때 다른 채모들을 활용해서 볼륨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겨드랑이 털은 아주 가늘지만 그래도 가슴 털보단 낫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네, 꼬부랗게 자라요 이렇게. 점점 펴집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좀 섞자면 우리가 뽑아낸 곳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심어진 곳의 성질을 따라가느냐에 관한 얘기인데 뽑아낸 곳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뒷머리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애들을 심기 때문에 여기는 머리카락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심어 놓으면 어느 정도 심어진 곳의 분위기를 따라가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겨드랑이 털도 여기에 심으면 기존의 머리카락처럼 펴지는 거죠. 겨드랑이 털은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이게 길지 못하는 거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건데 점점 여기서 가면 이게 짧다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같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머리가 없어서요. 뒷머리를 주로 쓰는 게 수술인데 우리 아주 양이 크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반복해서 실패해서 쓸 수 있는 소스가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은 필요한 부분들 더 찾을 수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뒷머리를 최대량 쓰고 부족한 경우는 그래도 볼륨을 줄 수 있는 우리 몸의 다른 여러 가지 털들을 같이 섞어서 쓰게 되는데요. 순서는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굵은 놈 먼저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저같이 이방수염 나는 사람 안 돼요. 여기가 개수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1번. 그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도 많이 써요. 주로 많이 써요. 오염 안 되냐고요? 돼 있죠. 지금 오염 안 하게 만들고 쓰죠. 네. 당연히 소독을 잘 하고 잘 쓰면 좋은 소스가 됩니다. 여기는 의외로. 다음 여기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많이 해본 의사 중 한 명일 거예요. 가슴털은 제일 나중에 씁니다. 솔직히 가슴털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너무 가늘어요. 여기 안 쓰나요? 쓰고 싶으면 써야겠죠. 얼마든지 쓸 수는 있겠죠. 똥 쌀 때 불편하지 않을까요? 수술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편하냐도 생각해야겠죠. 네, 이거는 일단은 불가능해요. 정말 모발 이식만을 보고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과학 수준에서도 가능해요. 남의 거 심어도 돼요. 하지만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이 세포가 남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으로 인식하겠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는 내가 그냥 남의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빠지겠죠. 근데 이놈이 엄청 강하다고 쳐봐요. 안 죽어요. 그럼 결국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흉터 부위에 대한 얘기죠. 이제 턱수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정면에서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이제 중요 부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여기지만 초반에 역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감염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죠. 감염이 좀 더 덜 되도록 소독을 더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구축이 좀 더 없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든지. 구축 뭔지 알죠? 이렇게 되는 거. 구축이 생기면 오히려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데는. 그렇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생기죠. 생각보다 봐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있긴 합니다. 더 이상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므로 얘기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